2002년 지단은 다시 한번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발리슛은 단순한 골이 아니라 완벽한 기술과 패기가 만들어낸 마스터피스였고, 그가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단은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를 세계 정상으로 이끈 아트사커의 지휘자, 위대한 마에스트로 지네딘 지단의 전설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단의 이야기는 남들과 같은 평범한 출발선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단의 부모 이스마엘과 말리카는 알제리 북부 지역 출신으로 알제리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953년 프랑스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알제리 출신 이민자들에게 파리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1960년대 중반 프랑스 마르세유 북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6월 23일 이곳에서 5남매 중의 막내 지네딘 지단이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마르세유에서 범죄율과 실업률이 높기로 악명 높은 지역에 살았지만 그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지단은 5살 때부터 동네 친구들과 광장에서 축구를 하며 놀았고, 10살이 되던 해 지역 클럽 US 생학리에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선수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단이 14세가 되던 해 그의 재능을 AS 칸의 스카우터가 발견했고, 지단을 팀의 유소년 훈련센터에 추천했습니다. 칸에서 코치들은 지단이 거칠고 감정적으로 예민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첫 코치였던 장바로는 지단이 분노를 경기력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 내내 간혹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알제리계 프랑스인으로서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한 내면의 투쟁과 범죄율이 높았던 라카스텔랑 거리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단은 1989년 5월 18일 낭트와의 경기에서 17세의 나이에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경기장에서 지단은 뛰어난 볼 컨트롤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칸에서의 첫 풀시즌 동안 팀이 리그 4위를 기록하고 UEFA컵 진출권을 따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리그는 이미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진 기술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이 경쟁 속에서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단은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1992년 지단은 보르도로 이적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지단은 이적 후 주전자리를 꿰차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1994년 리그앙 신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르도에서의 활약은 그를 프랑스 축구의 새로운 보물로 만들었고, 1994년에는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며 그의 여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단은 1994년 8월 17일 체코와의 친선전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전에 투입된 지단은 후반 85분 수비수들을 가볍게 제친 뒤 미친 중거리 슛을 보여주며 환상적인 데뷔골을 기록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5분 뒤 경기 종료를 앞둔 90분, 지단은 코너킥 상황에서 완벽한 헤더를 보여주며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5분 동안 나온 이 두 골은 프랑스를 패배로부터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여지껏 보지 못한 잠재력을 가진 한 어린 소년의 등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1996년 3월 19일 AC 밀란과 보르도의 UEFA컵 8강 2차전이 펼쳐졌습니다. 보르도는 이미 1차전에서 2대0 패배를 기록한 상태였기에 누구도 보르도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단은 이 경기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고, 팀은 3대0으로 승리하며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지단은 드사이, 비에이라, 도나도니가 버티는 AC 밀란의 미드필드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이후 지단은 팀을 결승전까지 올려놓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리그앙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였고, 빅클럽들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지단은 그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둔 리피 감독의 유벤투스로의 이적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유벤투스는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였고, 세리에 A는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모여있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였죠. 세리에의 강도 높은 수비와 압박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이었고, 지단에게도 이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지단은 시즌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의 감독 리피는 이를 외면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단을 믿어주었습니다. 리피는 지단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찾기 위해 그를 여러 포지션에 기용하며 다양한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3-1-2 포메이션의 핵심 자리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지단을 기용하며 지단의 능력을 만개시켰습니다.
그렇게 폼을 되찾은 지단은 유벤투스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인터컨티넨탈컵과 UEFA 슈퍼컵 그리고 스쿠데토까지 들어올리며 첫 시즌부터 세리에 올해의 외국인 선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던 그해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폴 램버트와의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며 패배했고 지단의 유벤투스 첫 챔피언스리그는 아쉽게도 우승의 문턱 앞에서 좌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 지단은 32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며 유벤투스가 97-98 세리에 우승을 거두는 데 기여했고 유벤투스는 스쿠데토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유럽 무대에서는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유벤투스의 3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확실한 우세가 점쳐지던 결승전이었지만 유벤투스는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고 결국 미아토비치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2년 연속 준우승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단에게는 좌절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른 한 달 뒤 지단은 첫 월드컵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60년 만에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었던 만큼 지단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대회였죠. 하지만 당시 프랑스 국가대표팀은 직전에 1990년과 1994년 월드컵에서 에릭 칸토나, 장피에르 파팽, 다비드 지놀라 등 화려한 선수진을 가지고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프랑스 축구에 저주받은 세대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월드컵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였던 만큼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단이 있었죠. 지단은 대회 전부터 브라질의 호나우두와 함께 가장 유력한 MVP 후보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지단은 첫 경기인 남아공전에서 예리한 코너킥으로 뒤가리에 골을 도왔고 두 번째 경기인 사우디전에서는 티에리 앙리의 선제골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의 경기 중 상대 선수를 고의적으로 밟아버리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두 경기 출전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단은 조별리그 3차전과 16강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플레이메이커를 잃은 프랑스는 16강에서 파라과이를 상대로 힘겹게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단이 복귀한 8강전에서는 이탈리아와 0대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고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를 2대1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단은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아직 월드컵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브라질의 호나우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프랑스는 결승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호나우두의 발작 사건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경기 전까지 사람들은 브라질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프랑스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브라질을 압도했고 지단은 코너킥 상황에서 두 번의 헤딩골을 터뜨리며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MOM으로 선정된 지단은 단숨에 프랑스의 국민 영웅이 되었고 이미 클럽팀에서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끄는 활약을 보였던 지단은 월드컵에서의 활약상까지 더하게 되면서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마에스트로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지단은 조국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자리 잡았지만 유벤투스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3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던 유벤투스는 98-99 시즌 델피에로의 십자인대 부상과 티에리 앙리의 적응 실패로 인해 리그 7위라는 지옥스러운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지단과 인자기의 활약으로 4강까지 진출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역전패를 당하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7위라는 충격적인 성적에 유벤투스는 리피 감독을 대신해 새 감독으로 카를로 안첼로티를 선임했고 반데사르와 잠보르타 등의 영입을 통해 완벽에 가까운 팀을 완성하며 7공주 중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도약했습니다. 9900 시즌 지단은 여전히 절정의 폼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었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페루자에게 1대0 패배를 기록하며 라치오에게 역전 우승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클럽에서 다소 아쉬운 시즌들을 보냈던 지단에게 다시 한번 본인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해 열린 유로 2000이었죠. 자국에서 열렸던 98 월드컵의 우승을 이끌었던 황금 세대들이 모두 여전히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기에 유로에서 프랑스는 정점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단은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환상적인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진 포르투갈과의 4강전에서는 경기 종료를 앞둔 117분
PK 골든골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팀의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트레제게의 골든골에 힘입어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지단은 대회에서 보여줬던 압도적인 활약들로 대회 MVP를 차지했고 피파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진 0001 시즌 지단은 세리에 도움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지만 전성기의 토티를 내세운 AS 로마가 시즌 내내 선두를 지키며 리그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함부르크와의 조별리그에서 상대방에게 박치기를 해 퇴장당했고 결국 지단을 잃은 유벤투스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박치기 사건으로 프랑스의 유로 우승을 이끌며 대회 MVP까지 수상했던 지단은 무관이었던 루이스 피구에게 밀려 발롱도르 2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활약하던 지단은 2001년 9월 7일 7,750만 유로로 세계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레알 마드리드 갈락티코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단은 시즌 초반 팀에 완전히 적응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벤투스에서보다 더욱 진화된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단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8강전에서 미넨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치며 팀의 4강 진출을 도왔고 4강전에서 펼쳐진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에서는 침착한 로빙슛을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기록해 레알 마드리드의 1차전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진 2차전 레알 마드리드는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5월 15일 레버쿠젠과의 결승전이 치러지게 되었고 이날 지단은 축구 역사에 새로운 한 줄을 새겨 넣었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 라울이 선제골을 기록하며 레알이 앞서 나갔지만 레버쿠젠의 루시우가 동점골을 집어넣으며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 종료를 앞둔 그 순간 호베르트 카를로스가 올린 크로스를 지단이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렇게 다시 앞서 나가게 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전에도 끝까지 2대1 리드를 지켜내며 승리했고 지단은 레알 마드리드 창단 100주년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의 기념비적인 우승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단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비기어를 들어올린 한 달 뒤 지단은 2002 한일 월드컵을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대회 직전 치러진 대한민국과의 평가전에서 시즌을 보내며 누적된 피로들과 무리한 출전으로 인해 왼쪽 허벅지 근육 파열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단을 잃은 프랑스는 결국 조별리그 3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3명의 리그 득점왕을 보유한 팀이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탈락했다는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단의 두 번째 월드컵은 부상으로 인해 이렇게 일찍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02-03 시즌 호나우두까지 팀에 합류하며 팀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단은 호나우두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팀의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8강에서 만나게 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지단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진출한 4강전 상대는 친정팀 유벤투스였습니다. 1차전에서도 지단은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팀은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어떤 팀도 레알 마드리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2차전 트레제게와 델피에로에게 2골을 먼저 내주고 말았고 피구가 PK까지 놓치며 레알 마드리드의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결국 네드베드에게 쐐기골까지 내주었고 지단이 만회골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강에 그치게 되었지만 지단은 시즌 동안의 활약으로 커리어 통산 3번째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03-04 시즌 당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데이비드 베컴까지 팀에 합류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 1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값에만 의존했던 초호화 스쿼드는 오히려 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피구와 베컴 모두 당대 최고의 오른쪽 윙이었지만 둘 중 한 명은 포지션을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베컴을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했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리고 팀의 너무 큰 공격력과 수비력의 격차는 팀을 결국 부진의 늪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받던 초호화 스쿼드는 리그 4위, 챔피언스 리그 8강 탈락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팬들은 투자에 걸맞지 못한 성적에 거센 비판을 보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단은 훌륭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그해 치러질 유로를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단은 조별리그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팀은 2승 1무를 기록하며 1위로 본선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리스본에서 치러진 그리스와의 8강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는 프랑스의 공격을 철저하게 틀어막으며 역습 한 방을 노렸고 결국 이 전술이 통하며 1대0으로 그리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단은 디펜딩 챔피언의 8강 탈락이라는 결과를 안고 대표팀에서 씁쓸한 은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04-05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스타들이 모여있는 최고의 팀이었지만 2시즌 연속 무관을 기록했습니다. 스쿼드의 불균형 문제는 어떤 감독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단은 여전히 우아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갈락티코의 핵심으로서 그 활약을 이어갔죠. 그러던 중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둔 프랑스 대표팀이 지역 예선에서 심각한 부진으로 본선 진출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단은 고국을 위해 프랑스 대표팀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단은 복귀전에서부터 경기를 3대0으로 장식하며 프랑스의 예선 1위 본선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한 지단은 2006년 5월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단은 시즌 9골 11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 2위, 최다 도움 2위를 차지하며 마지막까지 갈락티코의 에이스로서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라리가 37라운드 시즌 마지막 홈경기, 지단은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감동적인 눈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단은 본인 커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독일로 향했습니다. 예선에서 놀라운 활약으로 팀의 본선 진출을 이끌었지만 본선 진출 후 프랑스는 조별리그 첫 2경기에서 참담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무를 정립해 탈락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토고와의 경기에서 비에이라와 앙리가 득점에 성공하며 1승 2무로 조 2위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탈락의 위기에서 돌아온 프랑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16강에서 만나게 된 팀은 조별리그에서 3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한 무적함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경기 전부터 지단에게 월드컵 은퇴 경기가 되게 해주겠다며 도발했지만 지단은 나의 은퇴 무대는 월드컵 결승전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하듯이 지단은 완벽한 활약을 펼쳤고 쐐기골까지 기록하며 스페인을 3대1로 완벽히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진출한 8강전 프랑스는 또다시 브라질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브라질은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카카, 아드리아누의 판타스틱 볼을 비롯해 모든 포지션이 월드클래스 선수들로 포진되어 있는 영순위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단은 이 경기에서 한 선수가 경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강의 선수들을 가지고 놀며 손쉽게 탈압박을 해내고 킬패스를 찔러주는 등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선수라는 게 믿기지 않을 신들린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앙리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단이 군계일하게 활약을 보여주며 브라질을 제압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짐과 동시에 전성기 지단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음에 열광했습니다. 이어진 4강전 지단은 갈락티코 일기를 함께했던 동료이자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루이스 피구의 포르투갈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지단과 피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경기였죠. 그리고 지단은 본인이 직접 PK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단의 커리어 마지막 경기이자 결승전에서 만나게 된 상대는 유벤투스 시절 지단을 지도해주며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리피 감독이 이끄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단 1실점만을 허용하며 결승까지 진출하는 빗장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었지만 경기 초반 프랑스에게 PK를 내주었고 지단이 파넨카 킥으로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프랑스에게 리드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는 곧장 빗장을 풀고 맹공격에 나섰고 결국 동점골을 기록하며 경기는 연장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연장전이 펼쳐지던 중 돌연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달려간 곳에는 마테라치가 쓰러져 있었죠. 리플레이 화면 속에는 마테라치에게 박치기를 하는 지단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지단은 곧장 레드카드를 받으며 퇴장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승부차기에서 이탈리아에게 패하며 준우승에 그치게 되었고 한 시대를 발밑에 두었던 전설적인 마에스트로의 무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지단은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하며 그 화려한 마지막을 장식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재밌는 축구 이야기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